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라는 거를 갖다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시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시장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외부 환경이 내가 원하는 산업에 있어서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온다고 치면 좀 더 치밀하게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시장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치면 이제 시장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있듯이 시장 크기나 시장의 분류나 시장의 점유율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당신이 팔기를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을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조사하는 데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일단 제품, 산업을 정했죠. 그럼 그 제품에 관련되는 사업 모델은 도대체 무엇인지, 소비자는 누구고 공급자는 누구고 유통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경쟁사들과의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은 얼마나 큰지, 이 시장은 성장하는지,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성장 단계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 이게 성장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도태기에 있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알면 조금 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를 보면 이 예는 스마트폰의 업체별 세계시장 점유율입니다. 도대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넘버원이었지만 지금도 넘버원이지만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이 총 사용량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보다 나은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조사의 첫 번째는 환경 분석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인 환경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요자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겠죠. 누군가는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고객의 분석을 하는 것이죠. 고객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고객이 이 제품을 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제품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줄 것이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요죠. 수요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크기라고도 말 수 있고 시장의 성장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물론 저희도 공급자이지만 공급자 안에는 경쟁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에 보면은 자체 역량 및 경쟁사 검토, 그 다음에 내가 고객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나의 장점과 강점은 무엇인가? 경쟁자의 강점과 장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토탈 어베일러블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만약에 100%를 차지한다, 마켓 쉐어를 100%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때의 시장의 크기입니다. 샘은 서비스 어베일러블 마켓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팔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타켓 마켓. 이걸 우리가 서비스able, 오브저버블 마켓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로 매출할 수 있는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전체 시장을 조사를 하면 내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의 시장이 전체 시장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시장을 마켓쉐어를 100%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팔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팔 수 있는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타켓 마켓은 퍼피만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 퍼피라는 거는 특정한 강아지의 종류인데 그 강아지만을 위한 음식인데 그러면 샘은 뭐냐? 개들을 위한 음식이죠. 이 퍼피가 강아지니까.
그러면 템은 뭐냐? 전체 동물의 음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노인 여성을 위한 건강유지 모바일 앱이다. 그게 나의 타겟 마켓이라고 하면 쌤은 건강과 관련되는 거니까 건강유지 모바일 앱이 되겠죠. 그다음에 템은 전체 모바일 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타겟 마켓을 정하고 그 타겟 마켓 위에 있는 서비스 어베일러블한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전체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을 측정하는 방법은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바텀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탑다운을 먼저 보시면 탑다운은 연구 보고서나 산업계 보고서, 그다음에 주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템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이 총 지불하는 게 얼마나 될 걸 보자. 그러면은 중국 인구가 10억이라고 치고 70%가 매일 밖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고 평균 식사 비용을 달러라고 하면 예상되는 외식 시장 크기는 10억 곱하기 70% 곱하기 평균 식사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탑다운을 할 수 있지만 이 탑다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 타겟 시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설렁탕을 팔고 싶다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시장 조사하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바텀업을 보면 바텀업은 타겟 마켓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스타트업에게 현실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의 크기를 일단 보면 나의 목표는 나이 6세에서 8세 사이의 여자아이를 위한 90불짜리 인형이다. 그럼 이 시장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면은 미국에는 매년 200만 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50%만이 90불짜리 인형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시장을 보면 나이는 6세에서 8세니까 세 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만 명에다가 50% 곱하기 3을 하면 300만 명의 여자아이가 있다라는 목표 시장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 나의 타겟 시장을 정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